주유기 숫자가 올라가다 멈춥니다. 노즐을 빼서 걸고 카드를 받아 나옵니다. 방금 결제한 그 돈에서 주유소가 실제로 가져간 몫은 커피 한 잔 값이 안 됩니다. 기름값이 비싸다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주유소가 남긴다고 생각하죠. 오늘 영수증을 한 줄씩 뜯어보면 그 생각이 정확히 반대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기름 한 리터 값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으로 휘발유 한 리터가 1,587원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4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기름 자체의 값, 세금, 정유사 몫, 그리고 주유소 몫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기름이 아닙니다.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이름의 세금이 붙습니다. 리터당 529원입니다. 원래 법에 적힌 세율은 475원인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은 그보다 높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금 위에 다른 세금이 또 붙습니다. 교육세가 붙습니다. 앞에 교통세 금액의 15%입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붙습니다. 이건 교통세의 26%고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더한 금액 위에 부가가치세 10%가 한 번 더 얹힙니다. 세금 위에 세금이 붙고 그 위에 또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전부 합치면 한 리터에 약 820원입니다. 1,587원짜리 기름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같은 계산을 국가 예산을 들여다보는 기관에서도 해봤는데 올해 초 전국 평균 가격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대로 나왔습니다. 즉,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행위는 절반은 기름을 사는 일이고 절반은 세금을 내는 일입니다. 그럼 남은 절반은 누가 나눠 가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세금을 뺀 나머지가 대략 700원 남짓입니다. 이 돈이 원유를 사오고 배로 실어오고 공장에서 끓여서 휘발유로 만들고 다시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값입니다. 유조선 운임과 정제설비 감가상각과 정유사의 이익이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기름 한 리터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우리 동네 주유기까지 오는데 드는 값이 그 위에 붙은 세금보다 적습니다. 같은 주 기준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 공급 가격이 리터당 1,51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 가격이 1,587원이었습니다. 두 숫자를 빼보십시오. 75원입니다. 주유소가 기름 한 리터를 팔아서 손에 쥐는 돈이 75원입니다. 그것도 순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값이고 여기서 인건비도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고 카드 수수료도 나가기 전의 금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실제 상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5만 원을 결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리터당 1,587원이면 대략 31리터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이 5만 원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시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약 25,800원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기름 원가와 정유사 몫으로 나머지 대부분이 갑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남는 돈은 2,360원입니다. 5만 원 중에 2,000원대. 비율로 따지면 5%가 채 안 됩니다. 방금 그 자리에서 기름을 넣어준 사람, 땅을 사서 탱크를 묻고 기계를 세우고 매일 문을 여는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이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아무 비용도 안 뺐습니다. 이 구조에 이름을 붙이자면 대리 징수소입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파는 가게처럼 보이지만 매출의 절반은 세금을 대신 걷어서 넘겨주는 일이고 자기 몫은 그 옆에 붙은 얇은 조각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급가와 판매가의 차이, 이 숫자는 왜 평소에 잘 안 보일까요?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기름을 얼마에 받아오는지, 그러니까 도매가를 공개하자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조사에서 주유소 업주의 약 70%가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마진이 얇으면 억울해서라도 공개하고 싶을 것 같은데 왜 반대할까요? 공개되면 손님이 옆 주유소와 비교해서 몇 원 차이로 몰려다니게 되고 결국 그 얇은 마진을 더 깎는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 계산서를 펴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몰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보여줄 이유가 서로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얇은 조각이 어떻게 더 얇아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카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주유소에서 현금 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카드로 5만 원을 긁으면 그 금액 전체에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수수료는 5만 원 전체에 매겨지는데 그 5만 원의 절반은 주유소 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주유소는 자기가 가져가지도 않는 세금 몫에 대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리터당 75원짜리 마진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남는 게 얼마나 될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셀프 주유소가 왜 그렇게 빨리 퍼졌는지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마진이 리터당 몇십 원인데 사람을 쓰면 그 몇십 원이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기계를 세우고 손님이 직접 넣게 만든 겁니다. 편의를 줄이는 대신 살아남는 쪽을 택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마진 자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에 휘발유 리터당 마진은 163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75원입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유 마진은 152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휘발유는 반토막인데 경유는 늘어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유소가 휘발유에서 못 버는 걸 경유로 메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용차 손님한테서 못 남기는 걸 화물차 손님한테서 남기는 구조로 옮겨간 겁니다. 같은 주유소 안에서도 어느 노즐을 잡느냐에 따라 사업자에게 남는 돈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진이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얼마로 정해져 있으니 기름값이 올라도 주유소가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비례하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는 주유소를 원망하는데 정작 주유소는 그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주유소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주유소는 2010년 무렵 13,000곳 가까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 줄었습니다. 석유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 집계로는 작년 말 기준 전국에만 1,144곳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234곳이 사라졌습니다. 이틀에 한 곳꼴로 문을 닫은 셈입니다. 자영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1%대로 이야기됩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면 만원 남짓 남는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예금 이자보다 낮습니다. 땅값과 시설비를 생각하면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편이 나은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꺾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접으면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땅속에 기름 탱크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으려면 탱크를 꺼내고 오염된 흙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수억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 대신 휴업이 늘어납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불만 꺼져 있는 주유소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접을 수가 없어서 멈춰 있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목 좋은 자리에 알짜 사업처럼 보였는데 나갈 때는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비싼 구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탄력세율이 그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하락폭은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세금이 내려가면 그 아래에 있는 기름 원가와 유통 단계는 그대로입니다. 국제 유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으면 내린 세금만큼 다시 밀려 올라옵니다. 소비자는 세금을 내렸다는데 왜 그대로냐고 하고, 주유소는 재고를 비싸게 받아놓은 상태라 바로 못 내립니다. 양쪽이 서로를 원망하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를 봅니다. 저 집은 왜 옆 동네보다 비싸지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영수증을 뜯어보면 주유소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리터당 몇십 원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큰 손잡이는 세금과 국제 유가 쪽에 있고, 주유소는 그 손잡이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곳 넘게 사라지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닿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가 줄면 남은 곳들이 경쟁을 덜 하게 됩니다. 경쟁이 줄면 가격은 내려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먼저 비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더 멀리 가거나 더 비싸게 넣어야 합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주유소가 사라지는 건 그 사업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곳이 남으면 그 동네의 기름값은 그 한 곳이 정하게 됩니다. 그럼 사라진 주유소 자리에는 뭐가 들어설까요? 여기서 돈의 행선지가 보입니다. 주유소는 대체로 길목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큰 길과 만나고 차가 드나들기 편하고 땅 모양이 반듯합니다. 기름 장사로는 1%를 남기던 그 땅이 용도를 바꾸면 전혀 다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문 닫은 주유소 자리에는 상가가 서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물류 창고가 들어섭니다. 기름을 팔아서 못 벌던 돈을 땅을 팔아서 버는 겁니다. 즉, 이 사업의 마지막 수익은 영업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출구가 막혀 있는 곳이 지방입니다. 땅을 팔아도 사갈 사람이 없으면 탱크 묻힌 땅만 남습니다. 도시의 주유소는 개발되어 사라지고 지방의 주유소는 그냥 멈춘 채로 남는 이유가 이겁니다. 같은 폐업인데 도시와 지방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에서 결제하실 때 그 금액의 절반은 기름값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넣어준 사람의 몫은 그중 5%가 안 된다는 것. 기름값이 비싼 이유를 찾을 곳은 주유소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들 가봤지만 안쪽은 한 번도 못 본 곳들의 계산서를 하나씩 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례식장이었고 오늘은 주유소였습니다. 다음은 부모님 모실 곳을 알아볼 때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는 요양원입니다. 한 달에 내는 돈이 실제로 누구 통장으로 가는지 뜯어볼 생각입니다. 같이 보고 싶으시면 채널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경제 속에서 길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진짜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